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대통령으로서 거듭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재선될 경우에 암호화폐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위 비트코인 초강대국 비전입니다.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날 트럼프가 예고된 대로 출연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면서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며 비전을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이렇게 옹호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둔 2019년에는 비트코인 가치는 매우 변동성이 크고 허공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평가절하한 바 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5년 뒤 트럼프는 가상화폐를 100년 전의 철강 산업과 비교하면서 굉장히 치켜 세워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런 논리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가상화폐를 채굴해서 미국에서 가치를 만들도록 하겠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트럼프는 우리가 미국이 이걸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가 한다. 결국 중국이 할 것이고 다른 나라가 할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의 주도권이 뺏긴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게 내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다. 그로 인해 쌓이는 엄청난 부는 모든 미국인이 혜택을 입도록 영구적인 국가 자산으로 만들겠다고 이날 약속을 했습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이 가장 열광한 부분은 트럼프가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해고하겠다고 밝힌 부분이었는데요. 트럼프는 미국의 미래를 막는 게 아니라 미래를 건설해야 한다고 믿는 새 SEC 위원장을 임명하겠다. 규제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산업, 즉 암호화폐 산업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규칙을 새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의 가치를 넘어설 것이다. 비트코인은 달나라로 가고 있고 미국이 그 길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한다.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로 일관한 이 바이든 행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는 비트코인은 자유와 주권이다. 정부의 강압과 통제에서의 자유다 이렇게 외치면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의 비트코인 탄압은 가상화폐 생태계 탄압은 잘못됐고 미국에 매우 나쁜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든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은 맞았죠. 하지만 그의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 거의 100% 확실한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들어 암호화폐 신형에 러브콜을 보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FT 기사를 보시면 이 해리스 부통령의 측근들이 민주당과 가상화폐 업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해서, 리셋하기 위해서 주요 암호화폐 회사에 접근을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해리스 캠프 측이 암호화폐 회사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최근 만남을 갖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측도 이 부분이 확실하게 표가 된다고 믿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동하면서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여기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워낙 규제 일변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단 말이죠. 게다가 트럼프가 워낙 이 분야 주도권 잡았기 때문에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해리스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아직 해리스의 공식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조만간 관련 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둘 간 경쟁이 굉장히 박빙이다 이런 뉴스가 쏟아지고 있죠. 포브스 최근 기사 보시면 해리스 X랑 22일부터 25일까지 등록 유권자 3,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공개된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의 지지율로 49%의 해리스 부통령에 비해서 2%포인트 앞섰습니다. 근데 다자 대결로 가면은, 그러니까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나오는 다자 대결로 가면 40대 44로 동률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월저널 설문조사 최신 조사 보니까 트럼프가 49, 해리스가 47인데 2%포인트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 월저널 최신 조사 기준, 그러니까 당시 바이든 후보였던 때 당시 격차가 6%포인트까지 벌려졌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좁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폭스뉴스 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 조사를 많이 했는데 22일부터 24일까지 조사가 나왔습니다. 미시간에서 49대 49, 펜실베이니아에서 49대 49, 위스콘신에서 트럼프가 50대 49로 근소하게 이기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합주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완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선거가 넘어간 것이죠. 최근에 정치 전문 매체 힐이랑 에머슨 대가 조사한 결과를 봐도 이 위스콘신에서 동률이 나왔고요. 미시간, 펜실베이니아를 보니까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가 오차 범위 내 승리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 월저널 조사, 아까 보여드린 월저널 조사에 따르면 세부 내용을 좀 썰어보니까 강점이 좀 달라요, 두 후보 간에. 그래서 트럼프가 이민, 경제, 외교, 범죄 대처 분야에서는 우위에 있고 낙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예상하신 대로 해리스가 우위에 놓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선거 정말 결과를 알 수 없는 박빙의 상황까지 이미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한 표라도 더 끌고 오기 위해 경제 분야에 속하는 암호화폐 구의 전쟁, 이거 역시 굉장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속보 형태로 전해드린 브랜베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거월브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